많이 새끼들 말이야 다 포스트 모던 커트하고 있네. 이 시대에 도립기둥이 웬 말이냐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었는데 스트라다 노비시마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대환장 파티를 했다. 레브 프랑스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너도 낄래? 포스트 모던은 건축에 뱉은 말이 있고 뱉은 디스가 있는데 어떻게 가? 천하의 쿠라스가 가겠습니까? 갔습니다. 까라면 까야지 가야죠. 베니스 비엔날레잖아. 하이퍼 스펜더럴. 오랜만입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못했는데 전시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할 때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브크라우스가 딜리리우스 뉴욕 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초창기 시절 때 OMA를 설립하면서 했던 좀 프로젝트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OMA 설립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됐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초창기 모습이죠. 레브크라우스가 아직 머리가 있을 때. 그래서 머리 있을 텐데 눈빛 보세요, 눈빛. 네, 매섭죠. 이 사람이 지금도 매서운데 예전엔 더 매서웠어. 제가 OMA에서 인턴을 할 때, 어, 이 무서운 눈빛이 굉장히 좀 포스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서도 닉네임이 있는데, 키가 커요, 이분이.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런 매서운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벌쳐다, 벌쳐. 벌쳐가 쳐다본다. 그런 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이분들이 처음에 런던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시작해가지고, 램프라스랑 그 와이프분인 마들론 미젠으로, 그 다음에 조 젠겔레스와 엘리아 젠겔레스. 이분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인데, 요 네 분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하고, 나중에 자하디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하디도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매거진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커버했던 그 매거진 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뭐라 써있냐면은, 1975년 1월 7일에서 설립된 OMA, 이 메트로폴리탄 라이프스타일의 재화를 가져와요. 얼반 돌연변이들, 이 urban mutation, mutant form of urbanism. 유럽에선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에서 생겨나는 그런 돌연변이들을 통해서 그 자기가 포착했던 그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규모 도시 중심의 건축, 그러니까 그 메트로폴리탄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 건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화적, 상징적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중적 기능을 복원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장대하죠, 되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 쿠라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The best minds in modern architecture are ready to abandon the claims staked by 19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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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너무 많아. 모던 아키텍처가 이렇게 1920년 정도 동안 계속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말이야 꼬르부지에 조롱하고 그래도 모던 아키텍처 그래도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뉴 아키텍처는 이제는 전통적인 거 갖고 와가지고 도리 컬럼 만들고 패디멘트 만들고 뭐 이런 옛날 거 갖고 와가지고 다시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많이 새끼들 말이야 다 포스트 모던 커트하고 있네. 뭐 이런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네. 왜냐면은 쿠라스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뉴욕 가가지고 그런 새로운 거를 보면서 그거를 도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도립기둥이 웬 말이냐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축계에서는 아이 저 딜리에스 뉴욕 저 책 하나 썼다고 엄청 잘난 척하고 난리치네 말이야. 이런 좀 느낌이었어요. 페이퍼 아키텍처 주제에 아직 건물 안 져봤잖아. 예? 건물도 안 해본 놈이 왜 이렇게 까불어? 백. 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너무 주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아우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쿠라스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좀 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적 중에서 하나가 이건 피터 아이젠만의 이제 말이긴 한데 리온 크리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를 이제 좀 다시 중세 시대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클래식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를 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코라스랑 굉장히 이제 그런 마찰이 있었죠. 근데 하여튼, 이때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80년도 때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었는데, 이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스트라다 노비시마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다 노비시마가, 그러니까 스트라다는 이제, 스트라다는 길이라는 뜻이고, 도로, 길, 아니면은, 스트리트라는 거고, 노비시마는 지금 현 시대, 제일 트렌디한, 지금 트렌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칸 이렇게 있는데, 각 아키텍트마다, 각 건축가마다 한 슬롯을 받아가지고, 요 길에, 스토어 프론트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어 프론트를 만들고 그 안에 전시 공간이. 그래서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대환장 파티를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다 있었어요. 찰스 모도 있었고, 로버트 에이스턴도 있었고, 마이클 그레이브스도 있었고, 벤트리 스캇 브라운, 파울러 포트, 아까 얘기했던 그 네온 크리어, 한스 폴랭. 여기 벌써 지금 그 뭐야 프리츠커 프라이즈만 몇 명이야. 결국에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일 그 거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떤 전시 중에 하나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레브 프랑스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요즘 뭐 책도 써가지고 좀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편을 만든다 해가지고 너도 낄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도 낄래. 근데 이제 너도 낄래 했는데 중간에 사실 원래 이 이사로 케네스 프램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회에서 중도 하차했어. 왜냐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 대환장 파티에 나까지 끼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진리로 좀 받아질까봐. 그러니까 케네스 프램턴은 이거 너무 이거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자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케네스 프램턴은 자기가 이시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자기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단해. 케네스 프램턴. Anyways, 그래서 케네스 프램프턴 중도 하차했어요. 케네스 프램프턴은 나는 이 환장 파티에 못 끼겠다 해서 중도 해체했는데 그렇다면 쿠로스는 어떻게 할 거냐? 초대 받았잖아. 야 아무리 베니스 비엔날레지만 포스트 모던 건축에 뱉은 말이 있고 뱉은 디스가 있는데 어떻게 가?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건축 하겠다고 발언했잖아. 선언했잖아.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쿠라스가 천하의 쿠라스가 가겠습니까? 갔습니다. 갔어. 까라면 까야지. 왜 젊은 건축가래 가지고 프로젝트도 별로 없는데 가야죠. 베니스 비엔날레잖아. 그래서 갔어요. 대신 어떻게 했냐? 아주 초를 쳤다. 거기서 천대기 하나 했다. 남들은 이렇게 조형 만들고 있는데 천대기 하나를 이렇게 자기 스토어 프런트를 이렇게 장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왜냐면요. 저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거지. 당신들처럼 형태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겠어요? 미친 새끼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론가 중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게르트 베크라트라는 사람이 The great monument to Koolhaas war of attrition with architectural form was unveiled 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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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where he was placed amidst anti-modernist 막 그러니까 모던 건축을 반대하는 이 포스트 모던 이 떼거리 집단 안에서 쿠라스는 자신의 노선을 딱 정확히 지키면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보였다. 그러니까 쿠라스 인정. 너의 노선이 내가 확실히 뭔지 알겠어. 내가 지켜보겠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제 샌포 퀸터라는 이론가가 이제 쿠라스의 작업에 대해 전체적인 비평을 뭐라 그러냐면은 쿠라스는 선 프로그램 후 형태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의 부작용으로 나오는 건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Side Effect of Programming.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Geometricization of the Event. 이벤트의 형태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뭐 클래스 뭐 프로그램 이 부작용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용도가 이제 이 형태를 만든다는 우리
form, follow, function 이 말이랑 뭐가 달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form, follow, function은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펑션이 있으면은 그 펑션이 굉장히 단순한 관계성을 형태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form, follow, function을 먼저 얘기한 사람이 루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이거를 적용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타워가 이렇게 있으면 타워는 이게 길다란 기둥처럼 생긴 애니까 얘 펑션은 기둥이야. 그러니까 기둥처럼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중간이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포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탑이 있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던 건축에서 뭐 루프탑이란 테라스가 있으면 그 루프탑 테라스는 이런 뭐 야외 공간을 즐기는 어떤 그런 휴식 공간이야 쉼터야 이런 얘기 이런 이제 굉장히 단순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와 용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벤트라는 개념은 이 활용하는 이 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변적이고 막 확 바뀔 수도 있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뒤섞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용도는 생각보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된다. 복잡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쿠라스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애틀레틱 클래스만 봐도 이 쿠라스가 그 거기서 희열을 했었던 부분은 그냥 이 한 칸 한 칸 한 칸이 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층 안에서도 그냥 하나의 용도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특이한 용도의 발상을 할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쿠라스의 기본적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라스의 세계의 그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이런 가변성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걸 하기 전에 재밌는 게, 사실은 엘리아 쟁게스가 이제 토로를 하는데, 그림을 먹고 살았습니다. 당분간. We had become known because of drawings and nothing else. 아무것도 안 졌어. 10년 동안 안 졌어. 75년도에 설립했는데, 한 81년도까지 지은 게 없었고, 그러니까 지은 게 없었다는 게 이제 프로젝트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빌트 워크가 생긴 거야.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왜냐면, 마들론 비저른드럽하고 조 제랭게스하고 그 와이프들이 페인터예요. 화가예요. 그러니까, 책 쓸 때 일러스트레이션 해주고,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그림들이 생각보다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딜리리스 뉴욕 맨 마지막 편, 부록 중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상상하면서 그린 그 그림들 중에 다 마들론 비전대로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스핑스 호텔이라고. 너무 예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프로젝트를 할 때 공모나 그런 프로젝트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렇게 판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공모전인데 공모전 랜덤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대박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가 있고 의도가 그 하나하나의 샷이 굉장히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이거를 뭐 나중에 후 작업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설마 이거를 공모전 할 때 했을까? 뭐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아키그램, 아키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드로잉으로만 그 건축을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건축적인 행위로 인정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플라스는 짓고 싶었어. 그러니까 좀 건축을 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오래 찾다가 그 파트너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치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프로젝트 잘 짜냈나 봐.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의뢰가 몇 개 들어와요. 그래서 로테르담은 귀환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쿠라스가 이제 네덜란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프로젝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 요거 경찰서 그 다음에 IJ 플레인이라고 이제 주거 단지에 이렇게 뭐 아파트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프로젝트들이 좀 별로야. 아 좀 뭐 이런 좀아좀 그래. 근데 뭐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해요. 뭐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뭐 예산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것도 좀 제한적이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누가 OMA 했다고 믿어. 동네 건축가가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이거 OMA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누가 믿어? 근데 OMA예요. OMA가 맨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그나마 좀 특이한 거 보면 요런 요 앞에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장식 같은 거 있는 거 요거 조금 환풍구 조금 희한하게 한 거 요런 거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 별 이렇게 뭐 했어요. 근데 쿠라스는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로테르담에서 망하면 괜찮아. 왜냐면은 로테르담에서 망하면은 그 로테르담의 이제 건물 도심 자체가 굉장히 좀 난잡해요. 왜냐면은 로테르담이 그 옛날에 그 독일 그 2차 대전 때 하도 폭격을 당해가지고 다 그 도심이 새로 지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건축가 저 건축가 이 건물 저 건물 다 하니까 굉장히 도시가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막 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난잡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망하면은 뭐 그냥 이런 거 사이에 묻히겠지. 내가 한 건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리 이제 보험을 든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홈타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종의 연습용으로 합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했대요. 근데 이 쿠라스가 한 10년 동안 건축 실력을 시기받아요. 얘가 뭐 디테일을 제대로 못 푼다. 건물의 어떤 좀 뭔가 좀 품질이 별로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좀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주목 받았으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 쿠라스가 한 요 당시에 자기의 목표는 SOM이나 그런 큰 대형 사무소처럼 그만큼 건물을 잘 만드는 건축가로 거듭나자라는 자기 스스로의 목표를 삼고 이제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쿠라스가 지금도 사실 어떤 뭐 디테일 잘 푸는 거나 뭐 어떤 뭐 건물을 진짜로 막 기깔나게 막 잘 만드는 건축가로 이제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뭐 줌더나 헤르조거처럼 오히려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각광받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다 자기만의 노선이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여튼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쿠라스도 10년 동안 건축 실력을 힘입받았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화이팅 하자. 화이팅. Anyway. 그래서, 쭉 이제 좀 하다가, 그래서 좀 이때 당시 진행하고 진행 끝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집 하나,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버스 정류장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뭐 이런 타운하우스 하나. 근데 재밌는 게, 요때 당시에 쿠라스가 미스 반드로에 굉장히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것도 좀 미스 반드로 닮았잖아요. 요것도 좀 미스 반드로의 그 바르셀로나 패빌리언처럼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쿠라스가 이 미스 반데로의 이 좀 보이드니스, 공터의 그, 그 사람의 철학을 좀 많이 인용하고 나중에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쿠라스가 어떻게 그런 보이드라는 개념을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지 좀 볼 텐데 이때 당시 이제 초창기에는 미스 반데로의 그런 랭귀지를 건축적 그런 텍토닉을 많이 인용을 했다. 인용을 하고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은 또 다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에서 그 바르스나 패빌리언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 해를 이렇게 곡선으로 씌인 다음에 거기서 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는 사실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런 혼잡의 문화, 그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스타일에서 추구하는 그런 쾌락을
위에서 만들어진 건물이다라는 뭐 이런 뭐 주장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쿠라스도 이때 당시 몇 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몇 개 지어진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볼 프로젝트는 이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쿠라스가 이제 공모전에서 제출했다가 그 당시 이제 당선이 안 돼가지고 지어지지 현실화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프로젝트가 쿠라스가 지은 초창기 프로젝트보다 더 유명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꼭 지어지지 않아도 내 공모 프로젝트가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제 유명하냐면 쿠라스가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던 혼잡의 문화에 대한 그 개념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프로젝트는 건물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제 OMA가 쿠라스가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쿠라스가 주장하는 혼자의 문화가 해석되고 풀이되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드럴 하이퍼스펜드럴 What? 드럴 하이퍼스펜드럴 What? 건축 예 패션 예 기념품 예 하이퍼스펜드럴